바깥이 좀 시끄럽죠. 지금 그 전북대학교 봄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동제라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학생인데 대동제를 즐겨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수업 마치고 가서 즐기시든지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우리 생활과학대의 주거환경학과에 계시는 공학이 입에 붙어가지고 계속 공학이 나오네. 주거환경학과에 계시는 박희준 교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주로 목재의 신제품을 개발하신 연구와 또 사업화를 주로 진행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이 작년에 국산 목재의 난연성, 내후성, 흰개미 내성 및 항곰팡이성 향상 처리 기술을 개발하셨는데 그것이 과학기술총연맹에서 선정한 2023년 농수산 분야 10대 뉴스에 선정이 되셨고요. 또한 특허 출원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목재 투명 보호제 개발에 대한 것이랑 아니면 난주입 목재 수종의 약재 주입성 개선을 위한 처리 방법 개발 같은 많은 특허를 출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력을 잠시 검색을 해서 보니까 어, 어, 가장 크게는 2000년에 이미 대통령 표창을 받으시고요. 연달아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국무총리상을 상당히 많이 수상을 하셔서 우리 학교의 스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산림청장 표창을 또 수상을 하셔서 이 개발이 많이 외부에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마도 이 목재를 어떻게 처리해서 제품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과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실제로 이제 제품화를 한 사례들을 많이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우리 융합기술경영학과에 가장 잘 맞는 수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큰 박수로 박희준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주거환경학과의 박희준 교수입니다. 너무 그냥 거창하고 과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또 야간에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노고와 열정에 예, 맞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강하시는 분들을 면면을 봤더니 정말 각 분야에서 어떤 뭐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주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뭐 우리 전북대학교 내에서 거의 뭐 최첨단 그리고 그게 곧 결국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의 어떤 기술 선두 주자에 있는 분들이 또 강의를 해주셔서 저도 좀 이제 뭐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좀 편하게 이렇게 교수님 요청을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공이 좀 다르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뭐 주택에 그죠? 건물에 또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목재라는 그죠? 나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뗄 수 없는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뭐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원래 강의가 한 3시간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략 맞춰서 처음에는 다 알고 그전에 이제 통상 우리가 목재 나무에 대해 알고 계셨던 것 중에 좀 더 그냥 막연했던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들 좀 새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업에는 이제 목재가 천연 재료고 뭐 인간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해서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있지만 천연 유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불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수천 년 동안 뭐 우리 인류가 과학자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 아직도 해결 못한 점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저는 이제 전공이
목질 재료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재 공학 중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파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목질 재료학은 그냥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목재의 장점을 살리고 그 단점을 좀 개선해서 새로운, 저희 쪽에서는 엔지니어 우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학 목재를 개발하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는 와중에 그 목재 어떤 단점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쭉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저는 대학은 학번은 이제 84학번이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임용받은 거는 이제 93년도에 임용받아서 현재 이제 32년째 대학에 근무를 하면서 이 분야를 쭉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다양한 또 전문 분야 계시고 결국은 이제 기술 개발이나 그 어떤 산업화에 기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면서 그 기술 개발해서 이제 사업화했던 그 과정이나 그런 사례를 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지금 다들 매일 아마 우리가 목재를 보거나 만지거나 사실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목재를 얘기할 때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 뭐 탄소 중립 이런 그 얘기가 되면서 그 21세기 지구를 구하는 재생 가능 자원이다. 그래서 그 나무는 심으면은 계속 자라서 배수기 때문에 이제 화석 연료는 해서 쓰면 고갈돼서 없어지지만 그래서 목재는 뭐 리뉴어블 리소시스다. 그래서 재생 가능 자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근데 21세기 지구를 구하는 재생 가능 자원은 이미 20세기에 그 미래 학자들이 그 지구 온난화,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예측했던 건데 지금 21세기 오면서 이런 말들이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 이제 탄소 중립과 맞물려서 그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뭐 우든 에이지다. 그래서 21세기 중반이 되면은 화석 연료가 고갈되고 결국 이제 그 재생 가능 자원이 목재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제 과거의 미래학자들이 그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재가 요새 우리 그 건축 환경의 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그 최적의 자료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목재 장점입니다. 제가 이제 목재 홍보가 목재 영업사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국에서 그 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험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쥐를 키우는 상자를 이제 콘크리트, 이제 금속, 그다음에 목재 이렇게 상자에다가 그 10쌍씩 그 암수 한 쌍씩 각 10쌍씩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키워 보면서 그럼 얘네가 이제 새끼를 낳고 이제 새끼를 키우는 과정을 이제 일본에서 실험했던 사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목재 사육 상자에서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좋은 거겠죠, 그죠? 목재 사육 상자에서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녹색으로 그 출산을 하고 새끼가 정상적으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콘크리트에서는 이제 파란색은 보면 이제 포육 이상 이제 그 엄마가 새끼쥐에 젖을 잘 안 준다든지 새끼쥐를 물어 죽인다든지 뭐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엄마쥐가 이제 사망했던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상사에서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 예스는 그 금속이든 콘크리트 상자인데 밑에다가 나무로 우리 왜 쥐 마우스 이렇게 보통 뭐 햄스터 같은 거 키울 때 그 톱밥 같은 거 이렇게 깔아주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자가 콘크리트고 금속이지만 그 톱밥을 깔아준 거하고 안 깔아준 거 했을 때 그 예스 보면은 그걸 깔아주면은 그나마 그 알루미늄 상자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봤더니 이제 새끼를 낳는데 그 한 25일 이제 경과되는 시점에서 보니까 새끼쥐가 생존율이 그 목재 상자에서는 이렇게 한 85% 정도 생존해 있는 반면에 콘크리트 상자에서는 생존율이 7%, 그러니까 한 93%가 새끼쥐가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쥐가 이제 살아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새끼쥐가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몸무게가 이렇게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목재 사육상자에서 키운 새끼쥐는 정상적으로 체중이 이렇게 증가하는 반면에 콘크리트 사육상자에 있는 새끼들은 좀 이제 저체중, 이렇게 좀 그죠? 정상적인 발육이 이제 부진한 거를 또 이렇게 확인을 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본 결과 그 콘크리트 상자에서는 쥐가 새끼쥐가 생존하는 게 한 7%, 그래서 93%가 사망을 한 반면에 목재 사육 상자에서는 한 85%가 생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콘크리트 상자에서의 생존율은 목재 상자의 한 12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러면은 이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 과학자가 실험을 하면서 이제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게 이제 체열을 빼앗긴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름에 어떤 콘크리트 된 건물, 이렇게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면은 약간 으시시하고 싸늘한 거 느꼈을 때고, 우리가 그 왜 여름에 그러면 치장만이라도 목재로 바꿔라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제 교실들이 다 목조화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뭐 공무원들, 전문가들이 선진지 견학, 그래서 일본, 뭐 캐나다, 뭐 유럽 학교들도 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도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강의실도 보시면은 다 문의가 목재 분위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나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플라스틱이지. 근데 실제 원목 목재를 썼느냐, 우리처럼 지금 합성수지 필름으로 했느냐. 그래서 그 실제 외국의 교실하고 우리나라 교실하고 사진을 찍으면은 우리나라 교실이 훨씬 더 멋있게 잘 나옵니다. 근데 외국은 실제 목재를 쓰니까 실제 목재는 나무에 이제 나이테라든지 뭐 옹이라든지 뭐 심재 변제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인쇄한 거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획일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모던하고 막 현대식한 강의실로 보이지만 실제 얘는 이제 필름지에다가 접착제를 써서 붙여서 만든 제품들은 결국은 목재가 갖고 있는 그런 습도 조절 기능이나 소리를 흡음하는 기능은 사실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다시 목재 쪽을 설명드리고, 예. 그것도 목재가 아니죠. 예. 저거는 이제 그 옆에 홈을 이렇게 홈을 준 거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할, 얘는 이제 실내 지금 콘크리트 건물이 그 에코가 생겨서 좀 울리게 됩니다, 교실이. 그래서 그 소음이 이제 잔향이 생기는 거를 저기서 이제 흡수하게끔, 그래서 흡음성을 조금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 간격을 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목재를 쓰는 이유가 그 지금 여러분들 혹시 뭐 편백나무, 뭐 소나무 이런 그죠? 침엽수림에 우리가 산림욕하러 가고 이런 얘기, 그 나무 향 맡으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뭐 그러니까 싫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무 향 이렇게 싫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뭐냐면 나무에서 나오는 저런 그 특유의 그 추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실제로 냄새를 맡으면서 보니까 사람의 그 좀 진정시키는 효과,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효과, 그리고 냄새를 맡을 때 실제 뇌파를 측정해 봤더니 뇌에서 이제 알파파가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파파라는 거는 사람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편안할 때 이제 측정되는 그 이제 뇌파를 이제 측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편백나무 이런 걸 많이 좀 좋아했던 이유가 그 편백나무 향이 우리가 보통 피톤치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성분들이 이제 살충, 살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림욕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주말에 뭐 산에 산림욕을 가신다고 그러면은 침엽수림으로 가야 됩니다. 산림욕 한다고 막 참나무 많고 단풍나무 많은 데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사실 그 피톤치타 이런 성분이 안 나옵니다. 그런 성분은 주로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시면은 저런 이제 항균 이런 작용을 해서 우리가 좀 편안히 그런 냄새를 맡으면은 실제 그 임상실험 결과 사람이 맥박이나 혈압이 좀 안정되는 이런 결과도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그 파란색 글씨 보면 일본에서 이제 의학부에서 그 일본에 이제 가장 많은 나무가 이제 편백나무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전체의 한 뭐 80%가 편백나무, 그리고 이제 아니 삼나무, 우리가 보통 쓰기라고 하는 걸 많이 쓰고요. 이제 편백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90%가 편백나무를 좋아하고 삼나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8, 90%가 삼나무고 편백나무는 한 10% 정도.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은 목조 주택이나 목조 건물,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졌던 그 적산가옥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삼나무로 이제 많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그 삼나무에 대한 연구가
그 일본 목재학회 보통 이제 매년 가보면은 한 1000편 정도가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1000편 중에 제가 보기에 한 800편은 삼나무가 들어가는 데 이름에. 근데 그게 한 20년 다녀도 계속 삼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연구 지금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느 분이 한 분 하면은 그거 야 그거 누가 옛날에 다 했는데 뭐 내가 그거 했는데 이런 식이 되는데 그냥 거기는 그냥 뭐 수십 년 동안 그 삼나무를 갖고 계속 조금씩 진보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 데서 뭐 별 연구가 다 있습니다. 삼나무 보면은 뭐 이쑤시개 만드는 뭐 쪼하는 것부터 정말 거대한 그 건축물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런 이제 삼나무도 그 특유의 그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 흡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런 향을 맡으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편안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삼나무를 이제 건축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목재 나무의 향은 사람한테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또 이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게 목재다. 이렇게 나무에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리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의 오감하고 관계된 부분을 쭉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냄새니까 이제 코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무의 향이 이제 좋은 성분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그 시각적인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침실이나 되게 거실에 뭐 벽지라든지 마감 색이 뭘로 됐나 오늘 요 들은 걸 보시고 아마 반영을 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천연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그 갈색, 노란색에서 갈색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은 누구나 사람이 봤을 때 아,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로 마감이 된 실내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비록 나무가 아니고 그 필름지로 붙였지만 여기 강의실 들어오면은 왠지 좀 편안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는 나무의 천연적인 색이 주는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침실은 황색 계열로 했을 때 숙면을 하고 가장 좋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무 향까지 나오면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푸른색 계열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새 드라마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사는 방 같은 데 보면은 청색 같은 푸른색으로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드라마에서 시각적으로 뭐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푸른색은 우리가 알기로는 딱 보는 순간 차갑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차가우면은 밤에 잠을 깨고 숙면을 못하고 화장실을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방은 절대 푸른색 계열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저희 이제 주거 환경 쪽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목재의 그 따뜻한 느낌, 온화한 느낌이 우리 이제 거실이나 침실에 이제 가장 바람직한 이거는 뭐 천연적으로 그런 색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무는. 그래서 시각적 면에서 좋은 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유행이 이제 가구나 건축재, 마감재, 벽재가 이제 바뀌는데 어느 시절은 그 반짝반짝하는 걸 좋아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이그로시, 고광택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광택이 심하면은 그 빛이 반사돼서 그죠? 눈이 부심이 생길 수도 있고 잠깐 봤을 때는 좀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저 보시면은 그 반사율이 목재는 저기 한 40에서 한 20 정도 그래서 실제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도한 그러니까 물론 도장을 해서 광택을 내기도 하지만 제가 한 2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여배우 서울 장충동에 사는 여배우가 있어서 제가 우리 그 비닐장판 없는 시절에 바닥재를 목재로 개발을 하자고 해서 처음 이제 그러니까 실제 시작한 건 4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나 기업체에서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어떻게 바닥을 나무로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인천에 있는 뭐 이건산업 이런 데 찾아가서 나무로 바닥재도 하고 제가 대학원 논문도 이제 그런 걸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이제 무시당하고 뭐 정말 완전히 미친놈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나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바닥에 이제 목재로 된 바닥재가 옵션으로 선택사항으로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인천공항, 영종도 공항 만들면서 그 바닥이 다 목재 바닥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못해서 그건 프랑스하고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지금 뭐 바닥재가 지금 아파트에 보면은 거의 이제 목질개 바닥재가 기본처럼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여배우 바닥재를 이제 우리는 어떤 대기업에서 컨택해서 거기를 시공하자고 했는데
그 여배우가 반짝반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광택이 나게 해서 그랬더니 그 아무튼 그 영업하시는 분이 그 교수님 거기는 반짝반짝해서 뭐 이렇게 치마를 입으면은 그 빛이 반사될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막 거울처럼 해줘야 됩니다. 뭐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나무는 저런 천연적 어떤 색상이나 눈부심이 적은 게 장점인데 그렇게 또 막 그 고광택을 원해서 정말 좀 안타까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재가 그 천연적으로 그 저희 이제 전공 중에 목재 해부학이라는 교과목이 또 있습니다. 그 목재 조직을 보면서 해부학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평평한 것 같지만 목재는 저희가 이제 다공성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에 무수히 많은 공극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무가 대부분 이제 물에 이제 뜨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공극의 조직의 특징으로 인해서 목재가 우리가 보통 자외선은 사람한테 별로 안 좋은 그죠. 그래서 요새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하듯이. 근데 이제 저 보시면은 그 들어올 때는 이제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이제 우리 가시광선준에 있어서 들어오면은 목재 표면에 닿으면은 저희 보시면은 자외선은 어떻게 됐죠? 굵게 왔는데 반사될 때는 가늘게 가고 적외선은 별 차이 없이 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람 눈에 해로운 자외선은 목재 표면에서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하게 반사를 시키고 반면에 적외선은 그대로 반사하니까 목재를 봤을 때 우리가 저 따뜻한 느낌을 더 이제 받게 되는 이유가 이제 목재 저는 천연적인 그 조직의 어떤 특性때문에 그 나무의 어떤 그런 시각적인 그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목재를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부분 공동주택 콘크리트 건물에 살면서 그 겨울철에 굉장히 좀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철에 아마 그 되게 혹시 습도계,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그 요새 뭐 싼 데 가면은 다이소 이런 데 가면은 그 온도계, 습도계 있는 거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실 앞에 좀 놔둬라 그러면은 실제 보면은 겨울철 2월달, 뭐 3월달 요때 되면은 실내 습도가 한 20%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은 실내 습도가 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에는 굉장히 습하고 겨울에는 굉장히 건조하고 그러면서 각종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그 우리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건조할 때 겨울철에 활동을 많이 하고 여름철에 이제 습도가 높으면 이제 곰팡이가 이제 급격히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나 여름에 곰팡이 균들이 발생하지 않는 습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환경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도 실내 공기질법을 만든 이유가 그걸로 인한 그 주민 건강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비염, 알러지, 호흡기 질환, 독감, 그 다음에 그게 결국 이제 면역력 저하된 사람한테 있어서는 뭐 폐렴, 그 다음에 암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이제 중요성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기여할 수 있는 게 이제 목재가 습도를 빨아들이고 내보내는 자연적인 이제 주습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재로 마감된 실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서 좀 더 편차가 적은 습도 환경을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지금 뭐 이런 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호흡기 질환이나 어떤 피부 질환을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진드기 이제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진드기 100마리를 이제 앞에 그래프가 작으니까 제가 보면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 뭐 진드기 사축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재료를 달리 해가지고 진드기를 100마리씩 놓고 나서 거기서 진드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100마리가 왼쪽 그래프 보시면 편백나무나 나엠백나무에서는 한 48시간 지나니까 진드기가 0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100마리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축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느티나무나 참나무나 보면은 100마리가 아니라 더 늘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 보면 편백나무는 제가 지금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냥 어림잡아서 하면 편백나무보다 느티나무나 참나무가 가격으로 한 10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비싼 나무면은 좋은 나무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벽에 마감한 나무가 지금 이제 단풍나무 계열입니다. 이 책상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빛이라고 해서 이제 너도밤나무 이제 그 무늬를 이제 인쇄해서 한 거고요. 옆에는 지금 단풍나무 계란인데 우리가 단풍나무에서 보통 추출하는 게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그렇죠. 메이플 시럽 같은 경우는 벌레나 균들이 되게 좋아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화렵수에서 우리가 참나무 그러면은 참나무에서 버섯 키우잖아요. 거기는 버섯이 좋아하는 영양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화렵수에는 주로 벌레나 곰팡이가 훨씬 더 잘 서식을 합니다. 반면에 침엽수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는 뭐 피톤치트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살균, 살충 작용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살게 해줘도 살지를 못하고 여기 사충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나암백, 편백 이런 게 다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측백나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측백나무과에 뭐 편백나무, 나암백나무, 뭐 측백나무 이런 게 다 그 편백나무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도 이제 그 보통 이제 편백나무에서 그 오일을 추출해 가지고 그 어떤 약용제로 우리 아로마 오일 하듯이 그 히노키 치올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도 이제 활용하는 데서 오른쪽 그래프는 거기를 이제 농도를 그 편백나무에서 그 나암백에서 추출한 그 오일 성분 그걸 이제 정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오일을 희석을 했더니 그래도 사충률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재를 이렇게 실내 마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해서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일본의 그 유치원에서 이제 그 피부 질환 있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저런 데서 생활하면서 그런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좀 치유되는 효과도 본다. 그래서 우리 뭐 숨 유치원 이런 것도 요새 정부에서 많이 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환경은 접근성이 좀 불리합니다. 차 타고 가야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안 가도 우리 그 집에서 가까운 공간에 그 목재를 사용한 공간이 많으면은 그 자연적인 좀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재를 많이 사용한 데는 나무의 어떤 습도 조절, 그러면서 거기서 향이 같이 나오면은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떤 면역력도 높아지는 이런 걸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쥐 갖고 이제 실험을 한 건데요. 그래서 나무 향을 맡은 쥐에서는 저희 보면 이제 치토크롬 P 그 450이라는 저런 그 간에서 저런 효소가 발견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성분이 그 몸을 해독하는 그 성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나무 향을 맡음으로써 몸에서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효소도 만들어졌다는 거를 이제 저런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주목나무에서 그 항암 치료제 텍솔이라는 벌써 이미 의약품으로 그 시판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아까 이제 편백나무에서 뭐 히노키치올이라는 오일을 추출하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 잎 가을 되면 가을 되기 전에 은행나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 막 그 수거해가고 그랬거든요. 은행나무 자루다 갖다 주면 사가고 했던 게 은행나무 잎에서 저 진코민이라는 혈액순환 개선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목재의 그런 향 이런 성분들이 그 사람의 이제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 그 좋은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저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 집하고 오른쪽 집이 있는데요. 그 실제 실내 온도는 똑같은 거예요. 실내 온도는 똑같이 20도인데 왼쪽 집은 안에 있는 사람이 추위를 느끼고 오른쪽에 있는 집은 상대적으로 추위를 덜 느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건물에서 사람의 열을 뺏어가는 콘크리트 건물은 그 냉복사라고 하는 실내 온도는 똑같지만 사람의 체온을 뺏어가는 현상으로 인해 사람이 추위를 좀 더 느끼게 되고 추위를 느낀다는 얘기는 그걸로 해서 에너지를 그만큼 더 많이 뺏기게 되고 에너지를 많이 뺏기면은 결국 피로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전에 얼마 전에 그 TV에서 한번 방송 뭐 무슨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온데 그 현대인들의 체온을 측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정상 체온이 지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정상 체온 요새 체온 재보신 분들 별로 없죠. 사실 우리가 아플 때 열나고 할 때나 재보지 평소에 안 재고 했더니 그때 방송에서 뭐 한 굉장히 많은 숫자 체온을 했더니 정상 체온인 사람이 거의 없고 적어도 0.5도 내지 1도가 체온이 낮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온이 낮아지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 면역력이 1도 정도 낮아지면은 암세포가 급격히 활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도 다니다 보면 현수막 붙어 있는 것 중에 어디 병원에 뭐 온열 치료기 도입 막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을 유지하는 게 이제 건강에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주변 환경들이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건축물 환경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책 중에 콘크리트에 살면 9년 일찍 죽는다는 저런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서로 한번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제주도에 가면은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하는 안도 다다오라는 일본 건축가 뭐 우리 TV에서 많이도 나오게 하고요. 제주도 갔더니 저 안도 다다오 그 박물관이 있고 우리나라 어디 뭐 특급 호텔 이런 데서 안도 다다오 건축물을 설계했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쓰려고 합니다. 근데 안도 다다오 건물의 특징이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했던 게 처음에 이제 내진 설계된 우리 노출 콘크리트 그거에 이제 시발을 했던 건축가인데 실제 그 이쪽에 사는 주부들 시간이 지나서 왔더니 그 비타민 D 결핍증 있는 환자들이 좀 많이 생겼더라. 그리고 실제 건축물에 들어가면은 울리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우리도 요새도 지금 어디 뭐 카페 같은 데 짓는 거 보면 노출 콘크리트로 그대로 노출을 시키는 경우 있는데 아무튼 뭐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유독 물질들 실내 환경에서 과연 바람직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 보면은 그 사람이 휴식할 휴자를 보면은 동양에서 이제 한자를 만들 때 그 나무목이 있고 사람 인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양에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면 휴식이 된다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식의 숫자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영어로 우리가 저 포리스트 할 때 포레스트라면은 뭐 휴식을 위한 장소 포레스트 했을 때 그러면 포리스트가 결국 나무 목이 3개 있어서 포리스트가 되는 건데 서양에서는 포리스트 포레스트 휴식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한테 나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휴식을 하기 위한 좋은 재료였다고 고대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목조 건물을 보기는 힘들고 점점 더 콘크리트 그리고 아파트가 처음 발생하게 된 태동하게 된 이유가 이제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제 거주할 장소가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제 사실 도시 노동자들의 수용 시설로 처음에 태동됐는데 사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아파트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뭐 발달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살기 편하게 잘 돼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저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뭐 아파트 이름도 그래서 저건 뭐 서양에서 그때 나왔던 건데 그 사실 주택을 얘기할 때 맨션이라는 게 그 가장 영국에서 주택 형태할 때 고급 호화 주택을 사실 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맨션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아주 고급 주택이 아닌 정말 뭐 허름한 뭐 그죠? 그런 느낌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파트 이름을 그 듣지도 못한 뭐 같은 뭐 이름도 뭐 굉장히 길고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 제일 긴 데가 뭐 20 몇 자짜리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영어로 어렵게 짓는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 왜 그렇게 짓는다고 그래요?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짓는 이유 뭐 어? 그러니까 막 쓰려고 그래도 주소 같은 거 쓰려고 그러면 아파트 이름도 길면은 막 길고 거기다가 뭐 몇 동 뭐 몇 호 요새는 막 수도권은 아파트 동도 막 4자리 숫자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칸도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사실 아파트가 어떤가 그래서 이제 요 책 아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9년 먼저 죽는다고 하는 이제 책이 나왔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목조주택에 사는 270개 목조주택, 그 다음에 콘크리트 주택 62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사망 연령.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보면서 하면서 그 나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적게, 요새 뭐, 그죠? 90대, 80대 이렇게 일본이 또 고령화가 더 앞선 나라인데 좀, 물론 이제 사고사가 있다고 치더라도 좀 낮게 나오진 않은가 싶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결론은 그거예요. 그 보통 우리가 담배를 많이 펴서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 걸려서 그 죽는 사람이 담배 안 핀 사람보다 10배 많이, 흡연자가 10배가 높답니다. 사망 걸릴 확률이. 근데 담배 펴서 죽은 사람하고 안 펴서 죽은 사람하고는 실제 사망 연령은 3년 차이라는 거예요. 암 걸릴 확률은 10배 높지만 한 3년 더 일찍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그거 하고, 근데 목조주택에 사는 사람은 여기 보시면은 그 63.5세, 52.4세 그래서 9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목조주택에 사는 사람이 콘크리트 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조사한 건 9살이 더 오래 살으니까 담배를 실컷 피우고 목조주택에 살면은 그래도 콘크리트 주택 사는 사람보다 이걸로 따지면은 한 6년은 더 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학회니 뭐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건설사에 발표를 하고 이제 그 언론에도 막 이제 했는데 다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일군 대기업들이 주로 다 건축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아파트 살면은 9년 먼저 죽는다 하면 건설회사에서 가만 안 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 이제 이 사람이 다 묵살 당하고 반론, 저 답변도 없고 뭐 이런 일을 당하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실험했던 그 지 실험이라든지 이제 뒤에 또 왔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 일본이 시대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도 했는데 목조율, 그러니까 전체 건물에서 목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았다는 결론을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에 목조주택에 사는 사람이 유방암 발병률이 낮았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유방암으로 조사를 했나 봤더니 우리가 뭐 간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암들은 그 자기의 이제 생활 습관이나 그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지 그 환경만 갖고 비교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어떤 유전적인 영향이나 그 어떤 식습관의 영향을 덜 받는, 그래서 이제 보통 암 발생률 하면은 그 유방암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봤더니 그 우리가 뭐 뉴욕화 그러면은 그죠? 뭐 저는 그렇지 않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로망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 봤더니 그쪽에 뉴욕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이 실제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거는 그 원인이 이제 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 이제 저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상황을 여기서 쭉 더 사망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은 저런 걸 갖고 이제 콘크리트에 주로 사는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가 면역 저항력을 약화시켰던 원인이 이제 사망이 좀 빨랐던, 그다음에 어떤 암 발생됐던 원인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즐겁지 못하고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담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저거하고 상관없이 아파트는 내 삶의 만족도보다는 뭐 부동산 값 갖고 비싸면 그죠? 아파트값이 고가인 아파트 살면은 그냥 만족도가 높아지고 집값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뭐 그게 있어서 저런 조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이제 오사카하고 도쿄에 이렇게 이제 뭐 목조 비율이 높은 지역하고 낮은 지역하고 비교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목재 환경에서 사는 데가 이제 그 수명도 높았고 그렇게 좀 그 상관관계가 존재하다. 그래서 그 일본의 이제 대도시, 그러니까 그 좀 오른쪽 거 보면 이제 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이제 현대화되면서 아무래도 그 콘크리트 건물이 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화되면서 그 사망률이 좀 왼쪽에 그래프가 유방암 사망률, 저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사망률이 왼쪽으로 올수록 그 좀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빨간색이 도시화가 된
현대화가 된, 현대화 도시화가 뭐 바람직한지 이런 걸 한번 이런 걸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고분이 하면서 그 초등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재 교실하고 콘크리트 교실을 대상으로 또 실험을 쭉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 그래프가 보면은 그 밑에가 여기가 이제 발바닥입니다. 발 지면이고 지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앉은 키로 따지면은 대략 뭐 한 요 정도가 앉은 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앉은 키가 되는데 여기가 목재 교실에서는 요 머리 쪽이 온도가 이렇게 가도 뭐 이 정도인데 콘크리트 교실은 온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말에 그 있죠. 뭐 발은 어떻게 하고 머리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콘크리트 교실 온도를 쟀더니 반대라는 거죠. 발은 시렵고 머리는 뜨겁고. 그 사람이 손발이 시리면은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지금은 학교가 현대화가 잘 돼서 우리 뭐 요새 뭐 냉난방 안 되는 교실 없지만 과거에 학교 교실 되게 그 추웠거든요. 그 바닥 콘크리트 막 이런 바닥 있으면 발 시려가지고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양말도 2개 신고 또 실내화 신고 그래도 손 시렸고 발 시렸고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집중 안 한다고 이제 혼을 내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내가 집중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손 시렸고 발이 시려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머리는 뜨거워요. 발은 시렸고 머리는 뜨겁고 그러면 더 수업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이들한테만 화를 냈다는 거죠. 수업 잘 들으라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의 그래프도 그 빨간색이 이제 목재 교실이고 파란색이 이제 밖으로 나갈수록 이제 10점 지수에서 밖으로 나갈수록 전체로 나쁜 겁니다. 그 밖으로 나갈수록 그 이제 나쁜 건데 전체적으로 목재 교실이 그 보면 이제 뭐 불안이나 이제 피로도나 우울, 심리적인 상태나 이런 게 그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해봤더니 그 콘크리트 교실이 좀 더 그 점수가 좀 나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아이들을 콘크리트 교실하고 목재 교실에 앉아서 아이들의 이제 손하고 발의 온도를 체온을 측정했더니 저 이제 빨간색이 이제 따뜻한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사진 오른쪽 보면은 목재 교실에 있는 발바닥을 보면은 발바닥이 그래도 한 반 이상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반면에 밑에 콘크리트 교실에 있는 아이들 발바닥은 저렇게 일부만 빨간색. 그다음에 왼쪽에 손을 보시면은 손이 그냥 다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손이 엄청 시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실내 온도가 10도인 교실에서 측정을 한 겁니다. 실내 온도가 측정 10도일 때 발바닥하고 손등의 온도를 측정을.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의 아이가 저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지금 얼마나 호강하고 잘 자라는데, 그죠? 이제 좀 뭐 과거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아마 요새 냉난방 잘 돼 있어서 저런 환경은 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저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왕따 이즈메라는 게 이제 그 20세기에 그 생기면서 학교 폭력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정서가 불안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이게 왜 생겼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근데 봤더니 옛날에 목재 교실에 살고 흙을 밟고 다닐 때는 학교 폭력 이런 게 적었다는 거예요. 없었고. 근데 계속 늘어나는 게 그럼 어떤 우리 환경 문제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A 파란색은 목재 교실, 이제 콘크리트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 대상으로 했더니 보면은 뭐 거짓말 하는 거, 불안, 공격성, 뭐 우울함 보면은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안 좋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 코로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독감 환자가 학생 중에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하면은 그 학생만 집에 와서 격리하는 게 아니고 그 반 전체가
이제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그 학급 폐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학급이 그런 환자가 발생해서 문 닫았던 적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목재 교실 287개 교실, 콘크리트 교실 435개 교실을 대상으로 지난 그 10년간 조사했더니 교실이 폐쇄된 적이 있는 경우가 이제 목재 교실 한 10%,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교실은 22%가 폐쇄된 적이 있다. 그럼 한 2배 정도가 콘크리트 교실이 폐쇄됐던 게 높았다는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원인은 콘크리트 교실이 전체적으로 겨울철에 습도가 낮고 건조하고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교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더 떨어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은 좀 약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 더군다나 아이들은 좀 취약한 그런 환경에서 감기 걸릴 확률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원인을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발바닥 우리 이제 그 요새는 다 이제 신발 신고 다니고 입식으로 돼서 뭐별 문제 없는 과거에 이제 학교 교실이 그 사실은 그 콘크리트 바닥이 굉장히 좀 차갑고 그 이제 발이 시렵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 콘크리트 바닥하고 목재 바닥하고 좀 이제 왼쪽 오른쪽에서 20분 후에 이제 그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뭐 좀 다시 이제 비슷한 게 나올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고 우리나라에서도 KBS 아침마당에 이런 게 방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녀 어떤 환경에서 키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폭력 문제가 나오고 이제 일본에서 왕따 이즘에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학교 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하면서 좀 이런 게 이제 사회 문제로 돼 있었는데 아직 좀 뭐 유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이렇게 뭐 다른 안 가서 어떤 데 가서 보면 바닥이 바로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에는 별로 없어요. 다 목재 바닥으로는 밖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그 천연 목재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뭐 강화마루, 뭐 강마루 하는 그런 이제 그래도 콘크리트보다는 그 어떤 뭐 그죠 체온 온도 유지가 바람직한 재료로 바뀌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 재료 비교할 때 보통 이제 단순히 재료 소재별로 그 열 전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금속 재료가 열 전도율이 좀 높죠. 그래서 금속은 열 전달이 잘 되는 반면에 목재는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목재는 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재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가 이제 단열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목재의 열 전도율을 1로 했을 때 철은 뭐죠? 몇백 배 차이가 나오고 콘크리트가 한 12배 차이가 납니다. 그걸 역수로 하게 되면은 열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열재를 따질 때는 열 전도율이 낮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단열재 할 때는 열 저항 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재는 열 저항이 콘크리트의 한 10배 이상.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그 10cm 정도 되는 벽을 했을 때 그걸 단순히 열 전도율만 배수한다면은 이제 콘크리트 한 12배에 해당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그냥 시간상 바닥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마시죠. 바닥이 딱딱한 경우하고 푹신푹신한 경우하고 과연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이거 뭐 여태까지 다들 생활해보세요. 만약에 바닷가 모래사장 걸을 때 푹신푹신하면은 걷기가 힘듭니다. 근데 바닥이 너무 딱딱하면은 오래 서 있을 때 편안하지 않고 힘든 것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은 너무 딱딱해도 안 좋고 너무 푹신푹신거려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경영감 함대라서 이제 보통 저 실험은 저희가 그 쇠구슬을 실험을 합니다. 쇠구슬을 딱 떨어뜨렸을 때 얘가 반발되는 높이.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 쇠구슬 딱 떨어뜨리면은 탕탕탕탕 치게 되고 흙이나 모래사장 같은 딱 떨어뜨리면은 그냥 박히고 반면에 목재를 떨어뜨리면은 한 번에 딱 박히는 것도 아니고 살짝 태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발 높이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제 그런 실험이나 피로도 측정으로 해서 목재 바닥재가
그 사람한테 좀 부담을 적게 준다 해서 이제 그 목재, 바닥재 뭐 요새 도시도 이렇게 나가 다니다 보면은 대부분 과거에 이제 콘크리트 됐던 데다가 목재로 된 데크 많이 깔게 되고 뭐 우리가 무슨 뭐 둘레길이든 호숫가에 보면은 다 이제 목재로 데크 까는 이유가 그런 이제 사람의 충격 흡수. 그래서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만약에 운동선수들 운동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프로 농구, 뭐 프로 배구 하는 선수들이 그 체육관이 콘크리트 바닥이라 그러면은 아마 그죠. 무릎이든 허리든 뭐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체육관 바닥도 다 이제 목재 바닥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적합한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평가가 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가 최근에 이제 목질개 바닥재로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로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렇게 뭐 사람이 영무원, 뭐 백화점 직원해서 이제 하루 걷는 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사람의 이제 그 심장 박동 이제 저런 데서 이제 30분간 걸은 다음에 심장 박동을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많이 뛴다는 얘기는 힘이 든다는 얘기죠. 힘이 든다는 얘기는 체력 소모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피로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봤더니 그 콘크리트 바닥, 그러니까 염화 비닐 시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닐 장판, 요새 무슨 륨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데코 타일 뭐 이렇게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트, 목재, 그래서 보면 피로도가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콘크리트가 가장 빨리 뛰었다는 거죠. 목재가 적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백화점 점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습니다. 어느 바닥에서 근무할 때 덜 필요했느냐 봤을 때, 그 돌이 이제 100으로 봤을 때, 돌이 가장 필요하고, 그럼 아까 이제 우회랑 반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재 바닥재에서 피로도가 오히려 좀 적게 느껴졌다. 그래서 지금 뭐 고급 호텔이라든지 백화점도 가서 보면은 좀 목재 바닥재로 깔려지는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우리 뭐 특히 전시장, 뭐 박물관 뭐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거의 이제 콘크리트 바닥은 볼 수 없고 이제 목재로 좀 바뀌어가는 그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바닥재를 시공할 때는 그 목재의 장점이 그 충격을 흡수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재를 저희는 이제 점탄성 재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프링 같은 경우 이제 탄성체로 해서 늘었다가 그대로 줄지만 목재는 점성하고 탄성을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그래서 변형이 생겼다가 사실 100%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성적 성질을 또 일부 가지고, 그래서 재료를 할 때 그 천연 재료, 그래서 제일 해석하기 힘든 그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제 목재는 또 부위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만약에 목재를 바닥재를 쓴다고 할 경우에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처럼 바닥에 공간을 줘서 충격 흡수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체육관 같은 데는 다 오른쪽처럼 바닥에서 일정 부분 띄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건축이나 건설에 있어서 바닥재를 딱딱할수록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최고의 그 일군 그 건설업체 몇 군데 설계 담당자를 만났는데, 바닥재를 차로 딱 갖고 가면은 그 사람들 말로는 코인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체크하는 방법이래.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갖고 이 바닥을 긁어요. 그래서 안 파지면 합격. 그 얘기는 뭐냐면 딱딱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딱딱한 걸 좋아하는 이유 뭐냐면 조금이라도 약하면은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를 쓰는 이유는 그렇게 오히려 충격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쓰는 건데, 우리는 뭘 원하냐면 거기에 기스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 싫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에 있어서는 그런 바닥재를 아직까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강화마루라는 게 우리나라가 최고로 좀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원래 이름은 그 라미네이티드 바닥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 개발은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히트를 쳤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표면에 이제 이런 그 보통 이제 멜라민 수지라고 하는 합성 수지로 이제 함침을 해서 만든 거니까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플라스틱입니다. 열 경화성 플라스틱.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넣어도 변형이 없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긁어도 안 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료가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뭐 점유하다시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충격 흡수 능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그 교실 대상으로 목재 바닥재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목재 바닥재로 바꿨더니 여름에 저희는 도와줬고, 뭐 겨울에 추위도 좋아졌고, 통풍도 좋아졌고, 이제 변화하기 전보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그 진동이 좀
생겼다. 이제 그건 더 많이 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그 일본은 우리처럼 바닥 난방이 아니고 이제 그 학교 교실이니까 바닥을 아까 그림처럼 밑에 공간을 주고 띄어서 했기 때문에 뛰면은 아무래도 이제 울리는 이제 소리가 나니까 그 넘어졌을 때 진동이 난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많이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촉감입니다. 목재를 만졌을 때. 그 우리 그 뭐 DIY에 가고 그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그 목공 체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새 일부 뭐 취미 비슷하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그 일상화돼서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나무를 바라봤을 때도 따뜻한 느낌을 받지만 나무를 직접 만졌을 때 그럴 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더라서 실제 일본에서 20대 대학생들 한 20명을 눈을 다 가리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재료를 뭐 유리, 뭐 실크, 뭐 목재, 금속 다 갖다 놓고 그 뇌파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얹어봐라 손을 딱 닿았을 때 뇌파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재료 표면을 한번 문질러 봐라 그랬을 때 측정을 했더니 실제 재료 표면을 문질렀더니 뇌에서 알파파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목재는 만지고 다뤘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교 이런 데서 그 목공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대학 가야 되니까 저런 프로그램이 거의 다 이제 없어지고 일부 그냥 뭐 조금씩 하는데 그래서 목재를 가지고 노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 일본에 갔더니 뭐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뭐 가청 영역해서 20Hz부터 20kHz까지가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고 근데 20kHz 밖에도 소리는 있다는 거죠. 사람이 단지 들을 수 없는 소리. 근데 그런 소리를 이제 초고음역의 소리라고 하는데요. 그 초고음역에 있는 소리는 주로 자연의 소리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포 소리나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이런데 그 초고음역의 이제 소리가 있는데 그 우리가 바닷가에나 산에 폭포 소리 들으면서 시끄럽다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그 안에는 우리가 귀로는 못 듣지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초고음역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는 사람을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위에는 목재는 저런 초고음역의 소리가 오면은 일부 차단하고 일부를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콘크리트는 그 소리를 100%다 차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완전히 이제 차단을 시키고요. 근데 반면에 기계 소리, 공사장에서 나오는 기계 소리 같은 경우는 그 보시면은 이제 진공청소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서 목재에 부딪혀서 이제 굵게 부딪혔는데 목재가 소리를 약간 흡수하고 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한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콘크리트 건물은 소리가 저렇게 약하게 왔는데 오히려 진동이 생기고 울림이 생겨서 반사가 더 크게 생긴다. 그래서 콘크리트 교실이 굉장히 이제 울리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막 떠들면은 이게 더 웅성웅성해지면서 더 시끄럽게 되고 피로도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에서 그 저런 걸 결과해서 콘크리트 교실을 목조화로 바꿔라 해서 치장만이라도 나무로 바꿔라 해서 이제 다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 혹시 가시면 이제 미야자키 쪽에 가시면 일본 제일 남쪽인데 그쪽에 보면 뭐 유치원, 학교 이런 데가 대부분 다 그 목조로 되어 있고 신간선 역사 뭐 그죠? 그다음에 그 요미우리 자이언트 프로야구 선수들 그 야구 연습 전용 구장도 다 이제 나무로 된 걸 보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세계에서 최초로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친환경 학교 그 중학교가 있습니다. 뭐 아야 중학교로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목재 교실로 그 했던 어떤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거의 다 이제 천연 목재로 다 바꾼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 가서 보고 와서 나무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나무로 바꾼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따지거든요. 건축할 때는 평당 단가가 얼마냐 거기서부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저런 이제 대기업에서 그 합성수지 제품으로 나오는 거하고 천연 재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 한 겁니다. 바꾸기 전하고 후하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벽으로 있을 때보다 벽에 이제 치장을 나무로 바꿨더니 전체적으로 뭐 아무튼 뭐 그 지금 보면 개선 이유가 이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부드럽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좋은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다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빨간색 목재로 바꾸기 전에는 왼쪽에 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목재를 마감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시각적, 촉각적, 청각, 후각, 정서 뭐 이런 물리적, 생리적 이런 면에서 그 어떤 콘크리트 환경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바람직한 어떤 좋은 효과들을 그 이런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일본에서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 이번 시간 마지막인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그 여기 계신 분들 그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드시는 거. 네, 왼쪽에 보시면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게 보면은 음식은 7%, 그 다음에 음료가 8%, 그 다음에 83%가 공기를 먹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음식이나 음료는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고기만 먹든 채소만 먹든 음료수도 내가 탄산음료를 먹든 우유를 먹든 뭐 주스를 먹든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공기는 내가 선택할 자유가 없으니까 무조건 내 주변에 있는 거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불과 몇 분만 안 마셔도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 내 주변에 있는 공기의 중요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현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공기를 마시는데 그 공기를 어디서 마시냐 봤더니 마시는 공기의 90%는 실내에서 마신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하루 다 돌아봤을 때 내가 실내에 있는 시간하고 실외에 있는 시간을 비교해 주시면은 뭐 물론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야외 공기를 많이 마시겠지만 이건 이제 평균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서울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밖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살 수 있더라고요. 아파트 지하로 해가지고 나가서 뭐 지하철 타고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 내려서 사무실 빌딩 올라가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실내에서 먹는 공기 중에 집에서 먹는 게 또 한 75%가 집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뭐, 뭐 저는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찍 퇴근하는 분들 그죠? 6시 퇴근해서 다음날 아침 뭐 출근할 때까지 있으면 저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집의 공기, 그러니까 우리 집의 공기. 그래서 그 혹시 새집주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든 새 집, 새 아파트 딱 들어가면은 새 자동차 딱 사고 그러면은 되게 좋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새집 냄새라고, 새차 냄새라고 하고 좋아하면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아파트 분양받아서 저게 언제 입주 시기가 다고나 2년, 3년 기다려야 돼가지고 중간에 가서 보고 냄새나고 그러면 새집 냄새가 좋아했는데 사실은 그 냄새가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름알데하이드, 톨루엔,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집합체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공기는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만 사람이 가장 신체에서 둔한 데가 이제 후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맡으면 그 다음부터 못 맡아요. 내 집에 들어가면 냄새 안 나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독가스가 집에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마시면서 몇 년간 사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제 실내 공기의 중요성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주택 내에서 어떤 공기하고 습도의 문제 가장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전 세계 과학자들이 21세기 지구 생물 공존권하고 관계된 재료가 목재다. 그래서 이제 목재가 21세기 와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어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산림청 로고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아무튼 목재를 활성화하자 뭐 이런 걸 하고 이제 그 뭐 저거는 이제 이미 그 유럽의 외국의 어떤 선진국들의 미래 학자들, 과학자들이 만들었던 말들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뭐 제가 한 말 아니고요. 네, 나왔던 말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목재가 이제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뭐 정서적, 생리적 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사업화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